개념 1번입니다. 연립부등식과 그 해. 1번 연립부등식. 두 개 이상의 부등식을 한 쌍으로 하는 부등식을 연립부등식이라고 해요. 2번 연립부등식의 해란. 연립부등식을 이루는 각 부등식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의 범위. 이것을 연립부등식의 해라고 하고요. 해를 구하는 것을 연립부등식을 푼다 라고 표현을 하죠.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부등식 2x 빼기 1은 5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하고 x 빼기 1은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이것을 한 쌍으로 하는 부등식. 이것을 연립부등식이라고 해요. 첫 번째 부등식 2x 빼기 1은 5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의 해를 구해보면 먼저 좌변에 있는 마이너스 1을 우변으로 이항시키고 양변을 x의 계수인 2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이 부등식의 해는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죠. 또 x 빼기 1은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이 부등식의 해는 마이너스 1을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바로 x의 범위가 되죠. 즉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와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부분.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죠. 즉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되죠. 개념 1번입니다. 연립부등식과 그 해. 1번 연립부등식. 두 개 이상의 부등식을 한 쌍으로 하는 부등식을 연립부등식이라고 해요. 2번 연립부등식의 해란. 연립부등식을 이루는 각 부등식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의 범위. 이것을 연립부등식의 해라고 하고요. 해를 구하는 것을 연립부등식을 푼다 라고 표현을 하죠.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부등식 2x 빼기 1은 5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하고 x 빼기 1은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이것을 한 쌍으로 하는 부등식. 이것을 연립부등식이라고 해요. 첫 번째 부등식 2x 빼기 1은 5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의 해를 구해보면 먼저 좌변에 있는 마이너스 1을 우변으로 이항시키고 양변을 x의 계수인 2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이 부등식의 해는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죠. 또 x 빼기 1은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이 부등식의 해는 마이너스 1을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바로 x의 범위가 되죠. 즉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와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부분.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죠. 즉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되죠. 개념 2번입니다. 연립부등식의 풀이.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할 때는 각 부등식의 해를 구한 다음에 그 공통 부분을 수직선을 이용하면 찾기 편해요. b가 a보다 클 때 어떤 연립부등식을 이루는 두 부등식의 해가 첫 번째 그림과 같이 표현된다면 이 경우에 연립부등식의 해는 x는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다가 되겠죠. 또 어떤 연립부등식을 이루는 두 부등식의 해가 두 번째 그림처럼 표현된다면 이 경우에 공통 부분은 x가 b보다 클 때죠.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 연립부등식의 해는 x는 b보다 크다가 되죠. 세 번째 그림과 같이 두 부등식의 해가 나타났다면 이런 경우에 연립부등식의 해는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네 번째 그림처럼 연립부등식을 이루는 두 부등식의 해가 이런 모양으로 나왔으면 이런 경우에는 겹치는 부분이 없죠. 이럴 때는 해가 없고요. 다섯 번째 그림처럼 연립부등식을 이루는 두 부등식의 해가 하나는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이고 다른 하나는 x는 a보다 크다일 때 하나는 a가 포함되고 다른 하나는 해에 a가 포함되지 않죠. 이때 역시 겹치는 부분이 없으므로
이런 경우에 연립부등식의 해는 없죠. 마지막 그림과 같이 하나의 해는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 또 다른 하나의 해는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럴 때는 공통 부분이 a일 때죠.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 연립부등식의 해는 x는 a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개념 3번입니다. a는 b보다 작고 b는 c보다 작다. 이런 형태의 연립부등식은 가운데 있는 b를 기준으로 해서 a는 b보다 작다, b는 c보다 작다 이렇게 두 개의 부등식의 연립 형태로 고쳐서 풀면 돼요. 예를 들어서 3x 빼기 6은 x 더하기 2보다 크거나 같고 6x 빼기 15보다 작다. 이 부등식은 가운데 있는 3x 빼기 6을 기준으로 해서 x 더하기 2는 3x 빼기 6보다 작거나 같다. 또 3x 빼기 6은 6x 빼기 15보다 작다. 이렇게 두 식을 연립한 이런 형태의 연립부등식으로 고쳐서 풀면 돼요. 개념 4번입니다. 연립부등식의 활용. 연립부등식의 활용 문제를 푸는 순서는 먼저 문제의 뜻을 파악하고 구하고자 하는 것을 미지수 x로 넣는다. 두 번째, x를 사용해서 문제의 뜻에 맞는 연립부등식을 세운다. 세 번째, 이 연립부등식을 풀어서 x의 범위를 구한다. 마지막으로 구한 x의 범위가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한다. 이런 순서로 연립부등식의 활용 문제를 풀면 돼요. 예를 보면 300원짜리 연필과 100원짜리 볼펜을 합하여 15자루를 사려고 한다. 3,500원을 넘지 않게 하고 연필을 더 많이 사려고 한다면 연필은 몇 자루나 살 수 있는지 구해보자. 먼저 구하고자 하는 것, 연필의 자루 수죠. 그러므로 연필의 개수를 x로 넣으면 연필과 볼펜을 합해서 15자루를 산다고 했으니까 볼펜의 개수는 15 빼기 x로 넣을 수 있죠. 그리고 문제에서 연필을 더 많이 산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첫 번째 부등식은 x는 15 빼기 x보다 크다. 이렇게 세울 수 있죠. 두 번째 식은 가격에 대한 식을 세울 수 있는데요. 연필 한 자루 300원이죠. 그러므로 연필 x자루의 가격은 300x죠. 또 볼펜 한 자루에 100원이죠. 그리고 볼펜의 자루수는 15 빼기 x죠. 그러므로 볼펜의 가격은 100 곱하기 15 빼기 x. 이것의 합이 3,500원을 넘지 않게 한다고 했으므로 300x 더하기 100 곱하기 15 빼기 x는 3,50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하나의 식을 세울 수 있죠. 첫 번째 식을 기억, 두 번째 식을 니은이라고 하고 기억식부터 풀어보죠. 기억식 마이너스 x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2x는 15보다 크다. 양변을 2로 나누면 x는 2분의 15보다 크다. 또 두 번째 니은식 먼저 괄호를 풀고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항해서 양변을 정리하면 200x는 2000보다 작거나 같다. 양변을 200으로 나누면 x는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해를 얻을 수 있죠. 이 두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 x는 2분의 15보다 크고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해를 얻을 수 있죠. 연필의 개수는 자연수가 되어야 되죠. 그러므로 이 범위의 자연수는 8, 9, 10이고 그러므로 연필은 8자루 또는 9자루 또는 10자루를 살 수가 있죠. 개념 5번입니다. 연립부등식의 활용에서 많이 쓰이는 관계식. 1번, 농도에 대한 활용 문제를 풀 때는 농도는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이 공식을 많이 이용을 해요. 이 공식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겠죠. 두 번째, 연속된 세수에 관한 문제. 먼저 연속된 세 자연수에 관한 문제를 풀 때 가운데 오는 수를 x로 놓으면 그 전의 수는 x보다 1이 작죠. 즉 x 빼기 1로 놓을 수 있고 x 다음에 오는 수는 x보다 1이 크므로 x 더하기 1로 놓을 수 있죠. 또 연속된 세 홀수 또는 짝수에 관한 문제를 풀 때 가운데 오는 수를 x로 놓으면
홀수나 짝수인 경우에는 2씩 증가하죠. 그러므로 x 전의 홀수 또는 짝수는 x 빼기 2. 또 x 다음에 오는 홀수나 짝수는 x보다 2가 크죠. 그러므로 x 더하기 2로 놓으면 되죠. 예를 들어서 연속하는 세 홀수의 합이 25보다 크고 33보다 작을 때 이 세 홀수를 구해보죠. 가운데 수를 x라고 하면 x보다 작은 홀수는 x보다 2가 작으므로 x 빼기 2로 놓을 수 있고 x보다 큰 홀수는 x보다 2가 크므로 x 더하기 2로 놓을 수 있죠. 이들의 합, 즉 x 빼기 2 더하기 x 더하기 x 더하기 2가 25보다 크고 33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25보다 크고 33보다 작다. 이 부등식을 풀어주면 돼요. 가운데 항을 정리하면 x 빼기 2 더하기 x 더하기 x 더하기 2는 간단히 3x죠. 그러므로 3x는 25보다 크고 33보다 작다. 각 항을 3으로 나누면 x는 3분의 25보다 크고 11보다 작다지요. 3분의 25는 8과 3분의 1이죠. 즉 3분의 25는 8과 9 사이에 있는 수죠. 수직선 위에 이 범위를 표시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이 범위의 홀수는 9밖에 없죠. 즉 우리가 구할 세 홀수 중에서 가운데 수가 9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연속하는 세 홀수는 7, 9, 11 이런 세 홀수가 되겠죠.